안녕하세요. 도시농구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5월 말 6월 초에 심을 수 있는 10가지 추천 작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5월 19일입니다. 지금쯤은 여러분의 텃밭이 많이 풍성해졌을 것입니다. 5월 말 6월 초순이면 빈 땅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월동 작물인 마늘, 양파, 쪽파 등을 이 시기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찍 심는 감자나 완두콩도 이 시기에 수확하게 되므로 자리가 납니다. 이 시기에 심을 수 있는 작물로는 정상적으로 이때 심는 작물도 있고 4월이나 5월 초에 심는 작물도 있지만은 땅이 없어서 심지 못하고 있다가 조금 늦게 심는 작물도 있습니다. 주말 농장 작은 땅을 경작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게 되면은 1년에 산모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5월 말 6월 초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을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심고 가꾸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작물은 상추입니다. 상추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주말 농장이나 텃밭에 많이 심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상추는 종류가 참으로 많습니다. 모종 시장에 나가보면 상추 종류만도 수십 종이 넘습니다. 지금도 모종 시장에 나가면 갖가지 상추모와 쌈채 모종을 팔고 있습니다. 모종을 사다 심으면 열흘 정도면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땅이 없다면 작은 땅에 상추씨를 뿌려서 어느 정도 자라면 옮겨 심기를 해도 됩니다. 저는 해마다 그런 방법으로 여름 상추를 가꾸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상추를 심으면 여름까지 상추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할 작물은 참깨입니다. 참깨 정식 시기는 5월 말에서 6월 초순입니다. 저는 해마다 양파와 마늘을 수확한 자리에 참깨를 심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 작은 땅에 여러 가지 작물을 심다 보면 참깨 심을 수 있는 면적은 고장 3평이나 4평 정도입니다. 그러나 작은 땅이지만 참깨 농사를 잘 짓게 되면 기름을 짤 만한 양은 아니지만 양념용은 충분합니다. 참깨 역시 토양 작업과 거름을 잘 하게 되면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주말 농장에서 참깨를 가꾸기 위해서는 모종을 심어야 합니다. 모종을 살 때 품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래종은 키도 작고 수확량이 작습니다. 새로 개발된 참깨는 자라기도 잘 자라고 수확량도 많습니다. 종류로는 슈프 안산, 백설깨, 만나 외대 등이 있습니다. 참깨 수확은 8월 말이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후속 작물로 김장채소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개할 작물은 들깨입니다. 들깨는 잎을 먹기 위해 심기도 하고 기름을 짜기 위해서 심기도 합니다. 이때 심는 들깨는 기름을 짜기 위해서입니다. 잎을 먹기 위해 심는 들깨는 4월 말 5월 초에 1평방미터만 심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기름을 짜기 위해 심는다면 최소한 5평 이상은 심어야 가능합니다. 마늘이나 양파를 심었던 곳에 심을 수가 있으며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버리진 땅이 있다면 그런 땅에 심어도 됩니다. 퇴비와 비료만 적당하게 뿌려주면 어떤 땅에서도 잘 자라게 됩니다. 두둑 같은 것은 꼭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5월 말 6월 초에 모종 가게에서는 들깨 모종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들깨는 자랄 때 잎을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양이 많기 때문에 장아찌를 담아도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 소개할 작물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를 빨리 심는 분들은 4월 말부터 5월 중순이면 다 심습니다. 5월 말 6월 초면 너무 늦지 않느냐고 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고구마는 열대성 식물이라 일찍 심게 되면 잘 죽거나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뿌리 활짝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나오는 고구마 순은 튼튼하고 강한 순이 나옵니다. 이런 순을 이때 심게 되면 뿌리 활짝도 빠르고 또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요즘 주말 농장에 가꾸는 분들 중에는 고구마보다 고구마 순을 먹기 위해서 가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심기 전에 퇴비와 복합 비료를 넣고 심게 되면 능쿨도 왕성하게 자라고 가을에 정상적인 수확은 미치지 못하지만은 뿌리 열매인 고구마도 어느 정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추천할 작물은 맷돌 호박입니다. 맷돌 호박은 추위에 약한 작물이라 모종을 일찍 심게 되면 얼어 죽거나 잘 자라지 않습니다.
씨를 심어도 발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4월 중순에 씨를 심은 분들은 이제야 싹이 올라와서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호박을 심지 않았는데 심을 곳이 있다면 이 시기에 심어도 크게 늦지 않습니다. 모종가게에서는 5월 말에도 모종은 판매합니다. 이 시기에 씨를 심어도 일주일이면 싹이 올라옵니다. 밭 근처에 언덕이나 울타리가 있다면 맷돌 호박을 몇 포기만 심어 놓게 되면 풋호박을 따먹을 수도 있고 또 잎을 좋아하는 분들은 잎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6번째 추천할 작물은 열무입니다. 열무는 봄과 가을에 많이 가꾸는 작물입니다. 주말 농장에서 일찍 씨를 뿌린 분들은 이미 수확을 했거나 수확 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뿌리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열무와 얼갈이 배추는 심은 지 40일이면 수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봄에는 참깨나 들깨를 심을 자리에 심기도 합니다. 저는 다른 작물을 심고 심은 밭고랑에 열무를 주로 가꾸고 있습니다. 감자, 고추, 고구마 등 이런 작물을 심은 밭고랑에 시차를 두고 봄에 3차례 정도 심고 있습니다. 올해는 1차로 감자 두둑 사이에 심은 열무가 현재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고추 심은 밭고랑에 열무와 얼갈이 배추 씨를 뿌려서 지금 싹이 났습니다. 밭고랑에 열무 씨를 뿌리면 잘 자라고 부드럽게 자랍니다. 여러분도 다른 작물 심은 밭고랑에 열무 씨를 한번 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추천할 작물은 얼갈이 배추입니다. 얼갈이 배추는 열무와 같이 많이 가꾸는 작물입니다. 저는 항상 열무와 함께 얼갈이 배추를 다른 작물 심은 밭고랑에 심고 있습니다. 밭고랑에 심는 방법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심기 하루 전에 물을 충분히 뿌려서 딱딱한 땅을 파기 좋게 한 다음 약 15cm 깊이로 팝니다. 그리고 퇴비와 비료를 뿌리고 흙을 고르기 전에 덮을 흙을 미리 따로 떠내놨다가 흙을 고른 다음에 산파 방법으로 씨를 뿌립니다. 그 다음 떠내놓은 고운 흙을 약 1.5cm 내지 2cm 정도 두께로 뿌리면 됩니다. 8번째 소개할 작물은 오이입니다. 오이는 추위에 약한 작물이라 일찍 심게 되면 죽거나 냉해를 잘 입습니다. 그러나 지금쯤은 오이를 다 심었을 것입니다. 오이를 심고 싶으나 심지 못했다면 이 시기에 심어도 늦지 않습니다. 오이는 물을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따라서 수분과 영양만 적당하게 공급되면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그러나 수분이 부족하면 수분과 함께 공급되는 칼슘 등 영양이 부족해서 줄기도 잘 자라지 않고 열매도 잘 맺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 농장에서 오이 가꾸기는 쉽지가 않지만 특성을 알고 잘 가꾸면 또 잘 자라고 오이도 마디마다 많이 맺히게 됩니다. 9번째 소개할 작물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일찍 심은 분들은 벌써 뿌리 활착을 하고 어느 정도 자랐을 것입니다. 옥수수는 4월 말부터 7월 초순까지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농 하는 분들은 시차를 두고 옥수수를 심어서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옥수수를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에서도 땅이 있다면 이렇게 일주일이나 열흘 간격으로 시차를 두고 심는다면 오랫동안 싱싱한 옥수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추천 작물은 대파입니다. 주말 농장을 하는 도시농부들은 대부분 대파를 4월에 모종을 사다 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기에 대파를 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추위에도 강하고 수확이 빠른 상추나 다른 작물을 심고 대파는 5월 하순이나 6월에 심습니다. 그때도 모종가게에서 파는 대파 모종을 사는 것이 아니고 대파 모종을 사기 위해서 마트로 갑니다. 마트에 가면은 식용으로 실파를 판매합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실파는 그때까지 밭에서 가꾼 대파보다 훨씬 굵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대파는 생명력이 강해서 뿌리만 붙어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뿌리를 물에 씻어서 흙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은 실파, 밭을 떠난 지 열흘 이상 된 대파도 흙에 심어만 놓으면 잘 살고 잘 자라게 됩니다. 오늘은 5월 말 6월 초에 심을 수 있는 10가지 작물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